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의 문재인 부부 금융계좌 내역 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의 전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부부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러자 친문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또한 발끈하고 나섰는데, 니네가 하면 적폐청산, 우리가 하면 정치보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는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아주 난리가 났죠. 문재인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참고로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전주지검은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법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을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통신 내역과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인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계좌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계좌 추적은 문재인 부부가 딸 문다혜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사위 서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서 씨의 취직 후에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 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이 문재인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상직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었고, 이에 이상직은 문재인의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항공 관련해 전혀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 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문다혜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 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종합하자면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스타젯 등의 이상직 전 의원 측이 대신 줬다면 그 돈의 성격은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똑 떨어지는 사건도 없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좀 결이 다른 얘기이지만, 이렇게 밝혀내기 쉬운 사건을 놓고 그간 검찰이 이 사건을 차일피일 민기적거려 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이 됐는데 4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수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좌 추적과 관련해 수사팀 내부에선 작년부터 서둘러서 계좌 추적을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검 등 지휘부가 최근에 와서야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다는 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같은 검찰발 단독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문재인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며 전 사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그런 게요.
자, 문재인 주변을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탈탈 턴 수사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이나 됐지만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몇 사람만 소환해 조사를 했고, 최근에서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사 자격인 사위 서 씨는 올해 들어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또 탈탈탈 털었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게, 앞서도 언급했지만 통신 내역 조회와 계좌 추적은 수사의 ABC로 불릴 만큼 기초적인 것인데, 이걸 그간 검찰이 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탈탈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해 월급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도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취업했고 장인어른 혹은 아버지의 대통령인 장인어른 혹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이 스스로 취업을 했다면 이게 뭐 가능한 말이겠으나,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권 인사에게 정부기관 기관장 자리를 줬는데, 임명했는데 그 뒤에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이거 바로 특검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 있죠. 또한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문재인 부부에 대한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안겨주기 위한 물타기 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지네들의 물타기이죠. 어쨌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정말 참으로 역겨운 것은 니네가 하면 적폐청산, 우리가 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 행태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숙을 성역화하면서 어떠한 수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이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제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다 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 박근혜 이명박은 계좌 털어도 되고 문재인은 안 되고, 박근혜는 누드화까지 전시하면서 성적인 것 포함 다각적인 모욕이란 모욕은 다 해놓고 문재인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모욕? 에휴, 더불어 모질이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고상한 단어로는 국고횡령이고 쉬운 말로 하자면 도둑놈인 것이죠. 이건 문재인, 김정숙 딸, 자식 등 가족방 교도소로 몽땅 쳐넣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등 2020년까지 민주당에 투표 열심히 했습니다. 적폐청산한다던 사기꾼 문재인 취임 후 2017년 7월 뒤통수 맞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인이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냐 이놈들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모르냐, 범죄 의심이 가면 누구의 계좌이든 추적해야지, 문재인이 추적하면 정치보복이고 다른 사람 추적하면 범죄 수사냐, 청와대 관저에 있던 고급 전자제품을 비롯한 집기비품 사라진 것부터 어느 작자가 가져갔는지 해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따로 비판 안 해도 선량한 네티즌들이 조목조목 아주 잘 비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